네, 이 영상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 그래서 영상 시리즈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그 참고 자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전 툴들은 MFC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MFC를 가르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MFC 위저드가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후로는 사라졌고, 그리고 툴을 만들 때 MFC보다는 WPF나 아니면 C샵을 써서 만들면 더 편하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사실 이제 MFC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2015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그리고 2017에도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도 보면은 MFC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 아주 옛날 이 소스를 제가 2000, 2012, 2013, 뭐 2015, 2017에서 빌드해 보니까 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C샵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WPF를 공부하든지 간에 어쨌든 제일 처음 단계에 C로 동작하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윈도우즈 플랫폼이라는 게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메시지 펌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 프로시저가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윈도우즈 API, 윈3이나 윈64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 자료를 제가 지금 이 소개하는 참고 자료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위한 MFC의 구조와 원리라는 이 책이요. MFC 구조 원리라는 이 책이 2005년에 제가 지은 책인데 한빛미디어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평점이 8.4 정도 되는데요. 보면은 2011년에 어떤 분은 처음엔 좀 쉬운 뭐 7점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보면은 9점이나 8점 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뭐 MFC 원리를 이해하는 데 설명이 잘 돼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뭐 대학에 와서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이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MFC 구조와 원리 이 영상을 제가 GitHub에 올렸습니다. GitHub는 여러분 github.com g101 2016 트리 마스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접속을 해보면 각 모든 챕터를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드럼 폴더에 소스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GitHub에서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CD롬 그 소스 2013에서 주로 빌드를 했고요. 아마 2017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제일 처음 소스를 2016을 써서 작업을 했었는데 약간 뭐 표준 바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STL 아이터러트가 예전에는 포인트를 바로 리턴했는데 지금 아이터러트 래퍼를 리턴해서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3 빌드하면서 에러난 부분을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는 에러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2017에서는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빌드가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CD롬 소스를 참고를 해서요. 0번부터 13번까지 체레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책이 MFC의 구조와 원리인데 실제로 내용의 거의 80%는 그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이해한 다음에 그 윈도우즈 API를 이용을 해서요. MFC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내부 구조를 설명하면서 MFC의 작은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FC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 MFC 소스와 비교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API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만들 때 목적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하다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MFC 프로그램도 하려는데 MFC가 너무 덩치가 커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원래 그게 목적이었고요. 네, 근데 소스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의 목적은 MFC의 이제 싱글 APP, 메인프레임, 싱글 닥, 싱글 뷰, 어바웃 다이로그 이 소스에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마 어떤 이유에서 MFC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MFC를 이해할 때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보면 소스와 문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요. 2장 4장에서는 싱글 프로젝트 소스 분석에 필요한 10불불의 어떤 주제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싱글 프로젝트 소스 분석에 필요한 디자인 패턴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6장에서는 메시지 맵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를 합니다. MFC의 메시지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마침내 MFC 실제 소스를 쓰는 싱글 APP 소스 분석을 하는데 이 장에서 사용된 거의 99%의 MFC 소스는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스 설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 코드를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새로 빌드를 해보니까 그 유니코드만 쓰도록 바뀌었더라고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받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싱글 프로젝트의 싱글 비온 드로의 원리 및 이해 구현, 이것은 이제 HDC라든지 WM 페인트와 그 WM 페인트에서 뭔가를 그릴 때와 뭐 기타 WM 페인트 아닐 때 그릴 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에디터의 원리 이해 구현, 그다음에 RTTI라고 Run Type Identification 뭐의 약자인데요. RTTI가 C++에서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10장에서 구현한 RTTI는 C++의 RTTI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한 RTTI입니다. 왜냐하면 MFC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RTTI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MFC 라이브러리 설계자들이 그들만의 RTTI를 구현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구현하려고 10장에 RTTI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 11장부터 본격적인 MFC 소스 분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됩니다. 11장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MFC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요, 1장부터 13장까지 봐야 됩니다. 11장에서는 C 메인 프레임의 소스 분석을 하고요. 다음에 12장에서는 C about dialog의 원리 분석을 하고요. 다음에 싱글 뷰, 싱글 닥 소스 분석은 13장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MFC 클래스들이고요. 여러분도 소스를 받아서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일 처음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 6.0 윈도우즈 98 썼었는데 지금은 2018년 지금 8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폴더별 내용을 보면요. 챕터 1의 헬로 윈도우즈 보면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시고요. C로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5의 디자인 패턴은 다큐멘트 뷰 구조 때문에 디자인 패턴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은 메시지 맵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건데요. 스텝 0부터 스텝 5까지가 있는데요. 스텝 0은 순수한 C만을 이용해서 헬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요. 스텝 1에서는 OP 형태로 포팅을 하고, 스텝 2에서는 가상함수를 추가를 하고요. 스텝 3에서는 함수 포인터 이용해서 메시지 핸들러를 구현을 합니다. 스텝 4에서는 begin 메시지 맵, end 메시지 맵 등의 메시지 처리 매크로를 정의를 하고요. 스텝 5에서는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면 현업에 나가면은요,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을 이해하거나 소스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분석하는 게 그 경험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윈도우즈 프로그램 MFC를 꼭 하지 않더라도 MFC라는 라이브러리를 좋은 좋은 엔지니어가 설계했을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MFC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API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별도로 뭐 MFC 관련 책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구조가 이해가 되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자료 참조해서 보면 되지. 그게 항상 이렇게 정복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싱글 그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설명하는 챕터고요. 그 다음에 챕터 8에서는 MFC의 CDC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스 컨텍스트 래퍼 클래스인데 CDC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getDC, 다음에 CDC 클래스를 결하고요. MFC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는 C를 사용해서 그대로 설명을 했고요. 스텝 3이 MFC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제목은 MFC가 들어갔는데 MFC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MFC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리소스 에디터의 원리 설명하는 챕터 9에서는요. 아이콘 추가하고 메뉴 추가하고 MFC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RTTI는요. RTTI는 스텝 하나뿐인데 MFC RTTI 원리 구현하기 위해서
윈3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는 예입니다. 그다음에 11, 12, 13은 MFC 직접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11장부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2장에 이제 DD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하고 이제 메인 프로그램과 데이터 교환하는 방식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위저드로 했었는데 그거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다음에 13장에서는 시리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건데요.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 게임 엔진 유니티나 뭐 리얼 엔진 같은 거 써보면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는데 이 문서가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GitHub에서 소스를 받은 다음에 0장부터요.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10장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MFC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1장부터 0장부터 13장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소스는 CD-ROM 안에 들어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빌드되는지를 모두 테스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이제 따로 영상은 안 만들겠습니다. 요 영상이 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너무 그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좋은 책들은 너무 많고 영상도 너무 많고요.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해봤자 그게 뭐 똑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MFC가 대중화돼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면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FC는 점점 쇠퇴하는 라이브러리니까 그게 뭐 목적은 뭐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 시리즈 요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 GitHub 자료들을 통해서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또 이렇게 정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을 함으로써 여러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